아니에요. 저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AI를 단순히 도구의 혁명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식혁명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도식이라는 것은 사고방식,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틀, 이게 도식이거든요. 그 도식이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올라타서 세상을 조망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학부모 입장으로 이제는 좀 특수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학부모는 자녀 성공을 다 바라시잖아요. 그리고 성공 전략은 딱 하나예요. 우리 한국에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그렇잖아요. 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들어간다든가 좋은 직업을 갖는다든가. 그래서 이 새로운 AI 시대를 맞이해서 너무나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 새로운 시대 그러면 뭘 더 해줘야 되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미래가 없을 거예요. 성공 전략이 뭘 조금 더 하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걸 해야 된다. 성공은 대학이 아니라 델타. 안녕하세요. 다슬재능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저는 다슬재능연구소 소장 다슬입니다. 생각 18번 영상으로 오게 되었고요. 이제 앞에 영상은 이제 그 지식인 클래스 조백 교수님이랑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룰 건데, 이제 그 생각 18번 외에도 이제 그 앞에 뒤에 내용들도 다 아마 조백 교수님 내용으로 아마 갈 것 같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조백 교수님 이제 인터뷰나 글도 많이 봤는데, 이제 어쨌든 인성과 회복 탄력성을 좀 더 강조하시는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저도 좀 같은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김대식 교수님 영상을 본 것처럼 AI는 도구가 아니라 이제 도식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제 조혁 교수님은 도식이라고 하셨고, 이제 아니면 이제 김대식 교수님은 이제 뭐 혁명, 새로운 세상,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AI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미 사람들 손에는 이미 챗 GPT를 비롯한 다양한 AI 서비스들이 이미 쥐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전에 그 우리가 했던 것들로 돌아갈 수 있나? 저는 조금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앞의 내용이랑 조금 겹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AI는 도구혁명이 아니라 도식혁명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왔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과거에 성공을 기억하면서 같은 것을 배우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 풀 영상은 이제 그 더보기란에 세부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로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이런 거죠. 사실 AI 시대 오면서 우리가 많은 실직자가 있었고, 이제 뭐 일을 그만두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갖고 뭐 실직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이제 구직자는 늘어나는 음,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근데 자녀가 한 명이야. 근데 엄마 아빠가 이제 그 시대가 바뀌어서 뭐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제가 예시를 많이 드는 게 주로 변호사 얘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이 초임 변호사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건데, 이제 이런 거는 뭐 비하하는 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점 참고하셔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엄마 아빠가 변호사예요. 근데 시니어 변호사가 아니고 주니어 변호사예요. 근데 이제 그 변호사
시험까지 다 해가지고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변호사로 일을 하려면 변호사 사무실이라든가 뭐 그런 로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이 시니어 그 변호사들은 이제 이 주니어가 했던 업무 있죠. 업무를 AI에게 맡겨서 지금 그 뭐 재판에 필요한 업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일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일자리를 잃는 거를 아이는 보겠죠.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그 여태까지 공부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냐?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이제 김대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막차를 탄 세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능력으로 어쨌든 공부를 하든 뭐 자격증을 취득하든 뭐 해외 연수를 가서 스펙을 쌓든 그런 스펙으로 먹고 사는 경험으로 쌓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새로운 어쨌든 문명인 거죠, 문명? 새로운 이제 문명의 시대에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게 좀 성공의 공식이야. 성공의 공식이라는 게 물론 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 성공의 공식을 따라갔는데 엄마 아빠가 실직을 하고 수입이 없어서 좀 가난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녀에게는 조금 다른 방법의 그 교육 방법을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육을 뭐 전면 개편하자 막 이런 생각은 아니지만 이제 교육 교수님도 영상 중에 말씀하세요. 필요한 교육이 절반 있다. 학교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필요한 교육과 이제 꼭 등수를 나누려고 하는 그 교육이 있어요. 줄 세우기. 이런 거는 저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미친 소리들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뭐 만약에 1 더하기 2는 3이에요. 이거는 계산인 거죠. 왜냐면 이미 우리가 숫자를 배우고 계산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2는 3입니다. 이거를 외워서 계산, 통계, 이게 만약에 뭐 2만 개 있어요. 그러면 사람 손으로 일일이 계산하는 것보다 이거를 컴퓨터에 넣어서 하는 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 AI에게 맡기고 이제 사람은 좀 약간 정답이 없는 거 있죠. 그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는 3이야. 근데 이거를 2만 번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 2만 번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그 새로운 공식을 연구하는데 저는 이런 데 창의성을 지금 현재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저는 새로운 학습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제 당연히 이 뭔가 외우는 거 있죠. 외우는 거, 계산하는 거, 통계 내리는 건 이미 AI가 너무 잘합니다. 무료 버전에서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교육이라는 게 이제 뭐 단순히 학생을 넘어서 성인까지도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시도해보고 경험하는 기회를 삶 속에서 잡아나가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이제 우리 계속 새로운 거 배우려고 막 뭐 문화센터나 아니면 뭐 학원을 등록한다던가 뭐 내일 배움 카드로 뭐 학원 등록해갖고 공부하고 다니죠. 근데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있죠.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과연 이게 하면서 AI가 과연 이게 할 수 있는 걸까? AI에게 대체될 수 있는 걸까? 하면서 계산을 해가면서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AI가 대체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대체된다고 이미 뭐 연구 자료나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냥 뭐 괜찮을 거야. 아니 난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는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어떤 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조금 독특해요. 저도 이제 뭐 그냥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뭐 대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뭐 이렇게 평범한 걸 거치면서 조금 더 창의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쨌든 이런 크리에이터도 하는 거고 뭐 다양한 강의도 나가고 다양한 컨설팅이나 프로젝트 서비스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사실은 그 창작 과제를 제가 지금 이 창작 과제 어시스트 얘기를 좀 할 건데 창작 과제 어시스트가 그 코드 12번이에요. 코드 S10인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채널에 가셔서 이제 영상 찾아서 보시면 되고 이제 이런 거예요. 창작 과제 어시스트를 잠깐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사실 창작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창작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그 알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하거나 글로 쓰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거, 경험하지 않은 거,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어쨌든 설명하고 글로 쓰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래서 창작이 되게 어려워요. 창작이란 이 예술 분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대학교에서 창작 과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교양 과목이나 이제 특히 문야창작학과 아니면 국어문학과 이런 데들은 이런 과들은 창작 과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다들 창작 과제 어려워해요. 왜냐면 과제라는 게 사실 그런 거죠. 이제 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뭐 분석을 해서 뭐 PPT를 만들어서 이거를 뭐 내 의견과 함께 플러스 해가지고 뭐 이런 뭐 결과를 도출해냈다. 이런 개념인데 이제 이런 창작 과제들은 사실 그냥 내가 상상력으로 창의성으로 하기 때문에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이제 뭔가 막 그 과제를 하다가 좀 막히는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면 이제 그 창작 과제를 도와줘요. 근데 창작 과제를 대신해 주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이제 그런 거 있죠. 과제가 있잖아요. 과제를 냈다는 건 이게 규격이 있다는 거거든요. 규칙이 있고 어쨌든 그 A 플러스 받을 수 있는 어쨌든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요소를 파악해서 그 의뢰인분이 과제를 좀 더 그 창의성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근데 이런 거가 사실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거 이제 뭐 과제 대필, 뭐 과제 대신해주는 서비스는 있어도 사실 이 창작 과제, 그러니까 뭐 내가 그 교수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30대 남자 뭐 러시아 청년이 재밌어 할 만한 한국의 좋은 이야기를 갖고 와. 그러면 뭐야 챗 GPT나 뭐 이런 데 넣으면은 그냥 뚝딱 하면 나오죠. 근데 이미 대학에서도 이제 그 카피킬러라 그래서 이제 그 AI 활용하는 거를 잡아내는 AI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 당연히 그냥 F예요. 예전에는 뭐 한번 활용해 보고 뭐 50% 감점 되든지 이렇게 했는데 요즘 교수님들이 그냥 이런 창의성 과목들은 다 F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뢰를 받아보면 대부분 다 이런 AI 쓰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AI를 쓰지 않고 상상력, 창의성을 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걸로 수익을 생각보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막 이걸로 막 대단한 부자가 된 건 아니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어쨌든 그 의뢰인이
그 어려워하는 문제 있죠. 문제를 파악해서 저는 그 문제를 최대한 그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제가 지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그런 거죠. 단순히 제가 잘 외워요. 잘 외우고 잘 시험을 봤어요. 근데 질문 같은 걸 하지 않고 그냥 고지그대로 믿고 찾아보지도 않고 연구해보지도 않았어요. 깊게 파고들지 않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멈춰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제 과제 외워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점수가 좀 낮았는데 이제 창작 이제 뭐 아이디어를 내서 뭐 소설을 쓴다든가 에세이를 쓴다든가 이런 거는 되게 잘했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제 저는 AI를 되게 뒤늦게 알았어요. 뒤늦게 알았지만 분명 나한테 있는 재능 중에 분명 사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성과 회복 탄력성 이제 얘기하면서 제가 조금 다른 길로 빠졌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인성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인간의 성격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인간의 고유의 특성을 얘기하는 것들도 있고 뭐 그렇게 다양해요. 근데 뭐 전 정확히 보자면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인간다움을 인간다움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인간다움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게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회복 탄력성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과제도 이제 저도 물론 이제 이런 이 창작 과제 어시스트를 하면서 그 높은 점수를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의뢰인분이. 물론 안타깝죠. 근데 제가 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하다 말씀도 드리고 뭐 이제 커피도 전달드린 적이 있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믿고 다시 의뢰 주시거든요. 이런 창작 과제가 오면 왜냐면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문예창작학과나 국어국문학과가 아니고 다른 학과가 창작 과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의뢰를 주셔서 도움을 받으시고 되게 감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항상 느끼지만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창작 과제를 받았는데 되게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뭐 어떻게 더 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 다 읽어보고 이제 생각을 좀 확장을 해서 이런 건 뭐 요런 분위기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뭐 과제 뭐 규격이 어떻게 될까요? 과제의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거 보면서 도움을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건 이제 저는 되게 특이한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진짜 이제 막 광고를 하진 않았어요. 광고를 막 하지도 않고 그냥 서비스가 그냥 그 플랫폼에 재능 플랫폼에 그냥 있고 뭐 SNS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정도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도 아직도 의뢰가 들어와요. 그래서 도움도 드리고 이러면서 제가 서비스를 진행해 드리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개인이 단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넘어서 이게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제3자죠. 제3자에게 도움이 되고 이거 사실 과제를 열심히 해가면 뭐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결국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성과 회복 탄력성을 강조하시는 조백 교수님의 짧은 클립을 봤는데 이제 AI는 도구가 아니고 도식혁명이에요. 그래서 조금 자꾸 새로운 거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성인들까지도 지금 해보지 않았던 거를 한 번 더 시도해보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도해보는 경험하는 그 삶 속에서 분명 기회가 전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막 지금 구독자가 막 몇천 명 되고 만 명 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찍는 이유가 저는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돈이 막 벌리다가 안 벌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또 도전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 뭐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이제 동영상 같은 거 보시면 되게 특이할 거예요. 이게 수요가 있다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수요가 있고 안 되는 거는 안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그래도 되는 게 있으니까 생각보다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창의적이고 이제 창의적이고 상상력을 많이 펼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저는 계속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의 능력으로 어쨌든 취업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연봉도 괜찮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펼쳐가지고 나의 가진 재능들을 펼치고 역량들을 펼쳐서 어쨌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어쨌든 뭐 제3자든 공동체든 지역이든 국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인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AI는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함께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조금 많이 절고 이제 조금 잡음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